어제는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주 깊숙이 뿌리가 썩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줬던 날입니다. 이건 역사에 남을 날인데요. 그 사법 쿠데타, 선거 개입,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분노하고 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더 똘똘 뭉치면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지금 사방에서 달려드는 게 과연 정상적인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떠넘기기로 혼란만 가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피선거권 박탈, 대선 전에 모든 걸 끝내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저들이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저는 더 마음이 갑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할 수 있는 각자의 역할을 하고 결국 이제 민주당과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저들의 뻘짓으로 인해서 민주 진영은 물론이고 진보 진영이나 또 일부 보수 진영까지 다 결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다들 뭐 보셨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 이흥구, 오경미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윤석열 내란에 동참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노태학 대법관, 여기 회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진 보시다시피 전부 다 윤석열 픽입니다. 윤석열 픽.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을 당했는데도 결국 사법 카르텔,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만큼은 도저히 안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고 작정해서 선거 개입에 나선 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명이 반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 픽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픽과 연관돼서 저들이 똘똘 뭉쳤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더 깊은 본질로 들어가 보면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는 국면 아닙니까? 근데 그걸 심지어 막을 수도 없어요. 저들이 저렇게 뻘짓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을 지금 결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까지 열혈 지지하지도 않았지만, 혹은 아예 그냥 나는 지지도 안 했지만 이거는 사람 할 짓이 아닌 거 아니냐, 도대체 이재명이 얼마나 무서우면 저렇게 떠들어대는 거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차 자체도 문제란 얘기가 많은데요. 2시간 만에 배당된 거를 전원합의체로 돌리고,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합의기일을 이틀 간격으로 2차례 연 다음에 바로 그냥 최종 결론 내린다? 이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선 전 확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다만 그 대통령이 되신 이후로도 계속 이런저런 법조항 들이대면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엄청난 일들을 그동안 많이 겪어온 이재명 후보님, 이렇게 담담한 글을 남겨서 더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실내포차에서 이 소식을 접하셨는데 노동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많이 늦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노동권은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다졌고요. 참고로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책 이름이죠.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온갖 재판, 송사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내 도서로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이북으로 사면, 한마디로 이제 실물책보다는 이북으로 사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참고하시고 주위에도 소식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진당이 어떤 깽판을 치는지, 이에 대해서 이제 법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비판하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무효다, 또다시 대선을 치러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렇게 그냥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제 정규재 씨 같은 그러한 보수 평론가들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다, 우스꽝스럽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멋대로 자격 심사를 한 거다. 이런 비판까지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법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김규현 변호사도 마음 한켠에 있던 찜찜함이 현실이 됐다며 이거는 저 보수 법조계 이들의 노골적인 이재명 혐오 감정 표출이다. 심리 기간 문제부터 절차라든지 중요한 쟁점 판단을 누락시켰다든지 그래서 대통령이 그랬듯이 대법원도 주권자에 의해 파면될 일만 남았다. 그래서 법기술로 국민을 어떻게 이겨먹으려고 하냐. 그래서 이거는 사법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요. 내란 진압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건 당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꼭 이러한 분노의 목소리와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을 막 제시하면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이거는 그동안 그 관례상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막 쿨병에 걸린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 저들이 저지른 짓은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입니까? 상식선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윤석열 내란도 이게 우리가 그냥 저들이 저질렀으면 순순히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팔짱 끼고 쿨병 걸린 사람들이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거는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각도 우리가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팔짱 끼고 막 우리들은 달라야 된다 이러면서 맨날 저들한테 터지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는 조희대 등 대법관 10명이 이재명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판결을 통해 공표해서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를 저질렀다 라고 고발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전했고요. 아무튼 지금 이런 나중에 팔짱 끼고 막 훈수 두면서 혼자 막 고고한 척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지금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소수 의견 안 읽어보고 평소에 이제 질문도 잘 안 하고 전문가나 권위자 호칭 들어가면 일단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보다 생각했을 때 낮은 급이 말하면 무시하고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의 스타일이고 다소 의견이 만약에 2심 무죄 판결을 복붙해서 무죄로 판단했어도 역시 타당해 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리고 옛날 관습헌법 제 희대의 그 흑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시 이것도 탁월해 이렇게 수긍했을 거라고 뼈를 때립니다. 이 김규현 변호사의 요 지적이 저는 굉장히 타당하고 실제로 주위에서도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막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길래 민주당이 어쩌고 뭐 이재명 후보를 바꿨어야지 어쩌고 이런 무의미한 얘기들을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요 안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거 거의 사이언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에 대해서 이제 조상호 변호사도 조희대 플러스 알파 대법관을 즉시 탄핵하라. 왜냐면 이제 기록 검토도 없이 원심 판결을 파기했으니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즉시 청문회를 열어라. 특히 조희대는 내란 국면에서도 한밤중에 사법행정회의를 열었는데 이게 혹시 내란 가담을 위한 건 아니었는지 낱낱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 청문회로 모든 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강욱 전 의원님도 이렇게 대법원조차 함께하는 법비들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고요. 니들이 그렇게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갖고 내란 세력을 지키고 민주정부 수립을 막아보겠다면서 대놓고 이제 국민과 싸우겠다면 우리도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6가지의 의견을 전했는데요. 대선 전에 파기한 송심에는 출석 안 한다 부터 시작해서 공직선거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 이걸 통해서 저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친다 하더라도 우리도 막아내겠다. 그리고 조희대와 9명의 졸개 대법관으로 표현을 하는데 전원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시킬 수도 있다. 왜냐면 저들이 명백하게 사법 쿠데타와 정치 개입을 하는데 대놓고 선거 개입을 하는데 이걸 눈뜨고 코베이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애초에 그러면 이건 민주공화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마형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공화국 시스템 자체를 박살낸 것들과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라고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의견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한덕수는 오직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죠. 그래서 무소속 출마하고 단일화를 추진할 거다. 근데 지금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냐?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반기문 모델도 나오고 있는데 반기문보다 추하게 쫓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아직 제대로 검증도 들어가지 않은 데다 벌써부터 지금 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이 한덕수의 출마 준비에 동원된 정황이 지금 발견된 건데요. 국민투데이 홍보본부 측에 메트로경제신문이 이것저것 문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리실에 문의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보도자료도 역시 총리 측에서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거 국무총리실 공무원들이 개입된 거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게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국정원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저들이 이제 이명박 때 저질렀던 짓들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을 아예 그 똘똘 뭉쳐가지고 옹립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지금 한덕수한테 붙어서 대선 상황실을 구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최상목도 진짜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탄핵소추안 상정 직전에 사의를 표명합니다. 뭐 내란 가담부터 시작해서 마은혁 미인명이라든지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위원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끝에 튀고 있는 건데요. 한덕수는 임기 1시간 정도 남기고 다시 와가지고 최상목의 사표를 수리해줍니다. 저런 것들이랑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팔짱 끼고 민주당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민주당은 이렇게 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런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들은 헌법과 법률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국민 주권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주호가 권한대행이 된다고 합니다. 내란대행 역할을 이주호 씨가 맡게 된 건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지켜보고 요약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과의 통상 협의가 힘들어졌다, 의대 정원 문제도 지금 난항에 부딪힐 것 같다, 이건 초유의 사태다, 그래서 막 사상 초유 때려받고 막 민주당 때문에 뭐 국정마비가 되는 것처럼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데, 아니 저것들이 현직으로 있을 때 대한민국에 안정이 찾아왔습니까? 미국에 오히려 나라를 갖다가 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의대 정원 문제는 도대체 언제까지 얘기를 할 겁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똑부러지게 해결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심우정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게 어젯밤에 민주당 행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네이버 댓글에서도 뭐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하고 있다, 이대로 제발 가자, 내란이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특히 김건희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압색을 나가네 뭐네 자기들은 부당하다 떠들어대고 있지만, 이것도 심지어 핸드폰 3대 압수했는데 개통 20일밖에 안 된 공기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저들은 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쇼하는 검찰의 수장이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러니까 내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 즉시 내란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과 한덕수, 저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들이 곳곳에 알박기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경찰, 검찰, 그리고 친일 뉴라이트 세력들이 여러 군데에 또 고위 공무원직에 다 꽂아 넣어놨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험난한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김건희가 뭐 비아폰도 반납을 했다, 반납을 하면 사용 기록이 삭제가 돼서 복구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공기계를 검찰이 압수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당연히 심우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동훈 가족 드루킹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요. 김문수 지지하는 시민단체에서 한동훈을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경선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댓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고발을 했다는 건데요. 한동훈 가족 드루킹 사건은 예전에 폭로가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일 열받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없는 거는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탈탈 털면서 인위적인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 내놓고 결국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다 털린 거죠. 근데 이걸 끝까지 지금 대법원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뭐 사법 쿠데타를 저지르고 있는 마당에 저들에 대해서는 뭐 하나 제대로 지금 수사와 기소가 진행이 된다든지 재판이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국힘에선 그렇게 633 떠들어대는데 나경원은 패스트트랙 왜 6년째 지금 재판이 지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그 성역 위에서 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다수의 압도적인 국민들과의 싸움을 지금 걸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순순히 당할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건 뭐 민주진영의 나이브가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노골적으로 일반 상식을 벗어난 그 상상을 초월한 짓을 저질렀던 사법 쿠데타로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다. 내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인 소식, 특히 다음 영상에서는 이준석 관련한 소식을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